자, 23쪽이요. 오토과학 23쪽. 봐봐요. 예. 빅뱅 우주론에 따라 입자가 생성되는 과정이다. 예.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쿼크가 있어요. 쿼크. 그러니까 처음 생긴 애는 쿼크랑 전자입니다.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가 되고, 근데 양성자 자기 혼자 있으면은 수소의 원자 핵이야. 수소의 원자 핵인데, 양성자 하나랑 두 개랑 중성자 두 개가 모이면 헬륨의 원자 핵이 되는 거야. 헬륨의 원자 핵. 아직은 원자 핵입니다. 원자는 아니고. 양성자 하나만 있는 거는 이거는 수소의 원자 핵이라고 해도 돼요. 수소의 원자 핵. 여기까지 만들어지는데 3분 정도 걸립니다. 3분 정도. 그 다음에 전자가 달라붙는 거죠. 지금 전자가 붙는 거죠. 네, 전자가 붙어서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될 때 이제 한 38만 년 정도, 요렇게 될 때 빅뱅 이후 38만 년. 그래서 A를 기본 입자라고 부릅니다. 요런 거를 이제 이런 걸 기본 입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맞고, B는 양전하를 띈다. 이게 원자 핵이잖아요. 그럼 양성자가 두 개가 있는 건데 중성자는 전하를 띄지 않기 때문에 양전하를 띈다. 이거 맞아요. 자, B에서 양성자 수가 2이면 헬륨의 원자 핵이다. 이것도 맞아요. 양성자 수가 1인 애도 있긴 해. 그거는 수소야. 사실은 수소인데 중수소지. 예. 그래서 양성자가 두 개면 헬륨입니다. 헬륨. 양성자가 두 개면 헬륨이에요. C에서 전자수는 양성자 수와 같다. 맞고요. 우주의 밀도는 점점, 하여튼 빅뱅 이후 점점점 밀도는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B보다 C에서 더 크다. 틀렸죠. 밀도는 점점점 감소합니다. 밀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죠. 부피가 팽창하니까, 질량은 일정한데 부피가 팽창하니까 밀도는 감소합니다. 자, 빅뱅 우주에 분포하는 입자가 가에서 나로 변하였다. 자, 전자가 우주 공간을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근데 원자에게 붙잡혀 결합하였다. 요게 이제 38만 년 후 우주가 충분히 식고 난 다음에 한 3000켈빈 정도로 식고 난 다음에 가시기에 우주는 불투명했다. 이게 불투명하다라는 게 좀 이해 안 갈 수도 있는데 뿌연 거야. 뿌연 거. 지금은 투명한 거예요. 우주를 바라보고 있으면 전자들이 막 퍼져 있으니까 빛의 경로가 자꾸 꺾여요. 빛의 경로가.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으면 빛이 막 나한테 오는 거지. 안개 속에 있는 거지. 안개 속에. 그러면 뿌예요. 뿌예. 그래서 불투명한 우주라고 얘기하고요. 나시기의 우주의 나이는 약 38만 년이었다. 이게 맞고, 나시기에 퍼져나간 빛이 현재 관측돼요. 관측되는데 그거를 뭐라고 해? 우주 배경에 깔려있는 복사선,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주의 배경에 깔려 있어요. 전체 우주에 막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지금은 이제 전파 영역이에요. 전파.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닙니다. 전파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가시광선이 아니기 때문에 파장이 길어져서 전파 영역이어서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우주 배경 복사인데 우주가 커지면서 요걸 뭘 뜻하는 거냐면 파장이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파장이 짧은데 파장이 길어져. 그리고 온도 낮아져. 온도가 한 3켈빈 정도, 현재는 한 3켈빈 정도의 온도를 갖는 복사선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파 영역이라고 해요. 전파 영역. 전파 영역에 그런 우주 배경 복사가 있어요.
가시기가 3켈빈이 아니야. 요때는 3000켈빈 정도. 3000켈빈 정도. 시간이 흐를수록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 길어졌다. 이게 맞아요. 이거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파장이 짧다가 3000켈빈 정도의 그 빛은 가시광선이에요, 사실 이때는. 근데 지금은 전파 영역. 이게 맞아요. 우주 배경 복사는 우리 은하 중심 방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 우주에 깔려 있는 거예요. 전 우주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게 없지? 아, 니은이구나. 2번.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스펙트럼에 관한 건데, 요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어떤 애가 흡수가 돼서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는 이거는 흡수 스펙트럼이고, 그쵸? 이게 까만 바탕에 뭐가 번쩍번쩍 보이는 거는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이 생기려면 빛이 오다가 차가운 기체를 지나면 그 기체들이 요 특정 파장의 영역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흡수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고, 방출 스펙트럼은 뜨거운, 이제 온도가 에너지를 받아서 데워진 거예요. 뜨거운, 온도가 높은 뜨거운 기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면 에너지가 많다가 에너지가 적어. 여기 있다가 전자가 일로 가, 이렇게. 그럼 남는 에너지가 나와. 남는 에너지. 근데 원래 빛이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애야. 물질은 아니지만 남는 에너지가 복사선으로 나오는 거예요. 복사선이 빛인데, 빛이 원래 에너지야, 에너지. 우리 눈에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보이는 게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와 같은 스펙트럼이 나온다. 가는 무슨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이죠. 이거는 흡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방출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를 말하는 거고, 전자가 요 낮은 에너지에 있다가 에너지를 흡수를 하면 이렇게 점프하거든요. 이렇게 에너지 순위가 높아지거든요. 그때 흡수를 하는 거야. 특정 파장을. 가가 아니라 가나라.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별빛은 나와 같이 관측된다. 맞아요? 몰라요? 네. 맞아요. 저온의 기체. 요 위에 있는 애들, 요게 다 흡수 스펙트럼이다. 아래에 있는 애가 방출 스펙트럼이고,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 나처럼 돼. 왜냐면 저온의 기체라고 했죠? 특정 기체들이 있어. 전부 다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기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체들의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 뭐 이렇게. 그럼 빛이 가다가 요 에너지를 얘한테 주는 거야. 얘가 전자가 들떠요. 흡수됐지. 에너지를 줘. 들떠요. 흡수됐지.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어떤 특정이 흡수가 됐지. 안 보일 거 아니야. 흡수가 되면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요런 애들이 보이는 거지. 다와라는 동일한 원소를 관찰한 것이다. 아니죠. 아니고 가와 다, 나와 라. 그러니까 이게 영역이 똑같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동일한 기체야. 이건 흡수되고 이건 방출되고. 이건 동일한 기체야. 흡수되고 방출되고. 그쵸? 이해 가나? 답은 2번인 거죠. 자, 24쪽.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생성. 지금 그 전까지 수소랑 헬륨까지가 생성이 된 거예요. 원소 중에.
근데 다른 원소들도 많거든. 그거는 어떻게 생겼냐 이거야. 수소, 헬륨 말고 다른 애들. 근데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어떤 걸로 되어 있냐면, 자, 아직도 우주의 주요 원소는 수소와 헬륨입니다. 다 합쳐가지고 약 98%를 차지해. 근데 질량비로 이게 3대1이지, 3대1. 수소가 제일 많아요. 질량비로 3대1이죠. 근데 아무튼 우리가 속해 있는 우주는 하여튼 내 생각에는 되게 젊은 우주 같아요. 젊은 우주 같아. 아직도 수소가 훨씬 더 많거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철이라던가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 수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젊은 우주 같아. 자, 지구와 생명체의 주요 원소 수소와 헬륨에 비해 무거운 원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구 전체입니다. 지구 전체.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철이 제일 많아요. 철은 주로 핵에 많아요. 핵. 외핵, 내핵에 많아요. 외핵, 내핵이 철로 돼 있어요. 철하고 니켈 뭐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철이 많아요. 그 다음에 산소, 규소가 많아요. 산소는 O고 규소는 SI인데 요런 거는 지각 이런 데 많아요. 지각이나 멘틀 요런 애들은 지각이나 멘틀에 많아요. 왜냐면 요게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야. 암석. 나머지 뭐 마그네슘, 니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은 건 외우시긴 하셔야죠. 철이 제일 많다. 철. 지구에 제일 많은 거 철. 그 다음에 산소, 규소 3등까지는 그래도 알아둡시다. 사람은 물이 많아서 있잖아. 사람은 물이 많잖아. 물이 한 70% 정도 있기 때문에 물 중에 이게 질량비예요. 다 질량비. 물 중에 이제 그냥 보면은 수소가 2개니까 수소가 많아 보이지만 수소 질량이 작아요. 1이야. 근데 산소 질량은 원자 하나가 16이에요. 16. 그래서 아무튼 산소가 제일 많아요.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2등이 수소일 것 같은데 수소보다는 탄소가 많아요. 왜냐면 이 탄소 이런 거는 뭐 여러가지 뭐 단백질이나 이런 게 탄소로 돼 있어 가지고 물을 제외하고는 이 유기물로 되어 있거든요. 유기물이라고 하는데 유기물은 탄소가 주요 성분이야. 그래서 탄소가 많고 그 다음에 수소. 그래서 1, 2, 3등은 외우시긴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탄소, 수소 순이다. 되셨지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플러스 강에 보면 지각에는 산소, 규소가 많습니다. 암석으로 주로 되어 있으니까. 핵까지 포함하면은 철이 제일 많은 거예요. 핵까지 포함하면 철이 제일 많습니다. 내 생각에는 나중에 철이 막 부족해. 그러면은 막 과학이 발달해서 핵에 있는 철을 좀 뽑아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핵에 철이 많아요. 자, 근데 저런 원소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저런 원소들은 일단 별이 만들어져야 돼. 별 내부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별이라는 거는 핵융합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구는 별이 아닙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구나 뭐 목성이나 이런 애들은 뭐 그냥 반사만 하는 거죠. 태양빛을. 근데 별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가스 구름이 있어. 이런 게 가스 구름에서 그런 데서 처음에는 온도가 낮아야 돼요. 밀도가 크고 중력이 커서 주변의 물질을 끌어모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밀도가 크다라는 거는 이제 물질들이 그래도 다른 데보다 많다라는 건데, 그럼 중력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모아요. 이렇게. 그래서 성운이 돼.
가스 구름이 성운이 돼요. 근데 이 성운이 예, 별보다 훨씬 큰 거예요. 이런 성운이 성운이 별보다 훨씬 큰 겁니다. 네, 요런 성운 내에서 또 요런데 이게 지금 별 3개 생기고 있어요. 지금 요 그림 하나에서만 그 성운이 중력에 의해 수축하여 성운이 되고 하나의 성운에서 여러 개의 원시별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 원시별 여기를 딱 보는 거예요. 이제 성운 내부의 물질의 밀도가 큰 부분에서 원시별이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가스 구름 중에 성운이 생기고 성운의 밀도 큰 데에서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원시별은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서 온도와 압력이 높아진다. 이게 이렇게 수축을 하면 온도가 높아지고요. 팽창을 하면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수축하면서 온도가 높아져요. 이런 걸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이긴 한데 하여튼 위치 에너지가 있잖아요.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하여튼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아직은 원시별이라고 표현했어요. 원시별은 아직은 핵융합 반응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다가 1000만 켈빈까지 올라가면 그때부터 수소 핵융합 반응이 돼요. 수소가 핵융합 반응 한다라는 거는 얘가 수소가 엄청 세게 꽝 부딪히면서 중성자 하나 이제 뭐 중성자 생기고 양성자 생기고 양성자들이 막 부딪히면서 헬륨으로 바뀌는 거예요. 양성자 4개가 막 꽝꽝 부딪히면서 이렇게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 있는 헬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양성자 4개보다 중성자 헬륨 하나가 더 질량이 작아져요. 그러면 질량 결손된 만큼 빛이 방출됩니다. 에너지로. 어려운데 하여튼 1000만 켈빈까지 올라가게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가능해지고 그러면서 빛을 방출하면서 별이 됩니다. 별. 근데 이때 수소 핵융합하는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또 따로 불러요. 나중에 별 중에 뭐 적색 거성 뭐 이런 게 나와. 그거는 수소 핵융합 반응하는 게 아니고 헬륨이나 아니면 다른 걸로 핵융합 반응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소 핵융합 반응하는 주계열성이 나타나면 이제부터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은 주계열성이에요. 태양은 현재. 자, 다시 주계열성이란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별이에요. 수소 핵융합 반응하는 별. 얘는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일정하게 유지 안 되는 별이 있냐? 안 되는 별이 있어요. 커졌다 작아졌다는 별이 있어. 그거는 이제 별이 이제 폭발할 때쯤, 뭐 그럴 때쯤 그렇게 되고, 별의 일생은 대부분 주계열성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제 떠 있는 별들 중에 주계열성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 시간이 제일 기니까. 봐봐요. 수소 핵융합 반응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헬륨이 만들어집니다. 헬륨이 만들어집니다. 수소의 원자핵은 그냥 양성자고 이게 중성자로 바뀌고 두 개는 하나는 이제 2개 양성자고 이게 뭉쳐질 수 있어요. 이 양성자들이 뭉쳐지려면 중성자가 사실 꼭 필요해요. 중성자는 별 쓸모없는 것 같지만 핵을 이루려면 중성자가 꼭 필요합니다. 여기 이렇게 핵력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면서 이거 뭉치게 할 수 있어요. 어찌됐건 여기에서는 4개의 수소 원자 핵의 그 질량보다 헬륨 원자핵의 질량이 더 작아요. 질량 결손. 수소 원자핵이 헬륨의 원자핵으로 되면서 감소한 질량. 이거를 뭐라고 해요? 질량 결손. 그게 에너지로 바뀌어요. 에너지로 바뀝니다.
요 식이 뭐야? 2는 mc제곱. 2는 mc제곱. 아인슈타인의 뭐 가장 위대한 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에너지는 질량 결손, 여기 이제 델타 m이라고 쓰는 게 더 좋은데, 질량 결손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나온다. 요 에너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에너지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근데 이게 태양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중심부에서, 별의 중심부에서. 별의 중심부는 1000마 켈빈 이상이 되는데 표면 온도는 6000 켈빈 정도밖에 안 돼. 태양의 표면 온도는. 그래서 중심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별의 크기, 그럼 온도가 되게 높으면 1000마 켈빈이고 막 핵융합 반응하고 이러면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팽창하려는 힘이 있어요. 온도가 높으면 그걸 내부 압력이라고. 내부 압력. 내부 압력은 팽창하려는 힘이야. 팽창하려는 힘. 근데 이 물질들이 서로 모이는 또 힘이 있잖아. 중력 있잖아. 중력. 중력은 안쪽으로 작용하겠죠. 중력하고 내부 압력이 균형을 이뤄요.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향하고 내부 압력은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발생하여 바깥쪽으로 향하는데, 중력과 내부 압력이 평형을 이루어요. 힘이 평형을 이루니까 크기가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래서 주계열성은 그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정력학 평형을 이루면서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요게 이제 태양의 요 상태입니다. 지금 태양의 진화 단계. 태양은 현재 한 50억 년 정도 살았어. 50억 년 정도. 태양 정도 크기는 한 100억 년 정도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 50억 년은 더 수명이 남아있어. 그래서 뭐 사실 태양만 잘 이용하면 에너지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태양 에너지 막 이용하려고 사람들이 태양 전지 이런 것도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태양빛만 이용해도요, 에너지 걱정 없이 50억 년은 뭐 충분히 살 수 있어. 지구 환경만 잘 보존을 하면 할 수 있죠. 주계열성이라는 걸 아셔야 되겠고, 주계열성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다. 자, 근데 중앙에서 수소 핵융합이 다 될 수도 있잖아. 한 50억 년 지나면 다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계열성 중심부에서 수소가 고갈이 돼. 다 했다 이거지. 헬륨으로 바꿨다 이거죠. 그러면 잠깐 멈춰요. 왜냐면 이제 못하니까. 근데 멈추면은 바깥쪽으로 팽창하려는 힘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은 수축을 해, 수축. 근데 수축하다 보면 또 어떻게 돼? 온도가 또 올라가. 온도가 올라가면은 중심부의 바깥은 또 수소 핵융합 반응이 또 할 수 있어요. 중심부의 바깥은. 그래서 수소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내부 압력이 커져. 그러니까 여기가 핵융합 반응 하니까 이게 팽창하겠잖아, 다시. 그러니까 중심부는 수축하다 보면은 온도가 올라가서 바깥쪽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또 일어나고, 그럼 팽창을 해. 그래서 커져, 얘가. 별이 커져. 그래서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 게 돼. 별이 커져요, 엄청. 적색 거성이 됩니다. 근데 바깥쪽은 팽창을 하게 되면 또 온도가 낮아져요. 온도가 낮아지면 적색으로 돼. 사실 적색. 색깔이 파란색 별이 제일 온도가 높은 거야. 표면 온도가. 빨간색 별이 제일 표면 온도가 낮은 거고. 그래서 적색인 큰 별, 적색 거성이 된다.
근데 적색 거성에서 중심부가 수축하다 보면은 온도가 헬륨을 가지고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온도가 되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또 일어나요. 응? 그러니까 헬륨을 가지고 탄소 이런 걸 만들 수가 또 있어요. 헬륨을 핵융합 반응해서 탄소나 산소가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색 거성은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가 되면 중심부는 탄소, 산소가 되는 거예요. 탄소, 산소, 헬륨, 수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별은 질량에 따라 다르게 진화하며 질량이 클수록 중심부의 온도가 높다. 온도가 높다라는 건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고, 더 무거운 원소도 만들 수가 있다. 더 무거운 원소는 양성자가 더 많이 모이는 건데, 양성자가 많이 모이려면 에너지가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자, 큰 제목이 뭐냐면, 큰 제목이 뭐야? 요런 원소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어떻게 만들었어? 별 내부에서 만드는 거지. 별 내부에서. 별 내부에서 수소 가지고 헬륨 만들고, 헬륨 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탄소, 산소. 별 내부에서. 근데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이에요. 태양 정도면은 우리 태양은 나중에 탄소, 산소까지 만들 거야. 수명이 거의 다 될 정도 되면. 그럼 이유는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질량이 작아서 온도를 더 높일 수가 없어. 그래서 헬륨이 다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고갈되고 나면 이제 바깥층으로 팽창하여 바깥쪽으로 요렇게 별이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요 만들어진 애를 이렇게 내보내. 이렇게. 이게 처음에는 사실 수축을 합니다. 처음에 수축하다가 얘가 뻥 터지면서 이렇게 내보내요. 바깥측으로 팽창하여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는 애가 돼요. 이걸 행성상 성운이라고 해요. 요거를 행성상 성운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요 안에 백색 외성이 있어요. 중심부만 조금 남는 거예요. 중심부만 조금 남습니다. 백색 외성이 돼서 나머지 잔해는 퍼져 나가요. 나머지 잔해는 퍼져 나갑니다. 이렇게 퍼져 나가고 있는 지금 도중이고, 요런 거를 백색 외성이라고. 여기 뭐 보이죠, 그쵸? 되게 조그만 일이 남습니다. 여기는 밀도가 되게 커서 중력도 크고 이래요. 이렇게 퍼져 나간 애가 다시 또 성운이 되는 거지. 퍼져 나가고 다시 또 성운이 되는 거예요. 근데 행성상 성운은 그래도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할까, 좀 고요하게 퍼져 나가. 행성상 성운은 이렇게 고요하게 퍼져 나가. 이런 것도 멋있네요. 이런 건 행성상 성운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태양은 이렇게 일생을 마칠 거예요. 주계열성 한 100억 년 정도 있다가 거의 한 90억 년 정도인데 나중에 커져. 그래서 지구까지도 삼킨대. 적색 거성이 되면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지구 있는 데까지 삼킬 거고, 그때 정도 되면 이제 지구를 떠날 생각을 해야지. 지금은 지구를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은데, 행성상 성운이 되고 여기 요 알맹이 같은 애가 백색 외성으로 남는다. 아실 것 같지요? 그 다음에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 크면 수축을 더 많이 해가지고요, 온도가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 수 있는 온도가 돼요. 그래서 태양은 산소 정도까지 이제 끝났는데,
네온, 뭐 마그네슘, 탄소, 산소, 규소, 황, 철 이런 것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철이 원래 원소 번호로 이제 원자 번호로 26번이에요. 26번. 26번까지는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요런 애들을 초고성이라고 불러. 태양보다 훨씬 큰 애들 많거든요. 초고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왜 26번 철까지만 만드냐? 철이 원래 가장 안정한 원자 핵이에요. 철이 제일 안정해요. 철이 가장 안정한 원자 핵이고, 얘도 이제 이렇게 하다가 다 끝나면은 못 견디고 얘가 뻥 터지는데, 이때는 초신성이라고 합니다. 초신성. 철을 만드는 핵융합 반응이 멈추고 별이 급격하게 수축하다가 폭발하여 초신성이 된다. 근데 이게 초신성은 별은 아니고 사실은 뭐 이게 폭발하는 과정이죠. 이때 온도가 엄청 올라가요. 그러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금이나 우라늄이나 이런 애들이, 우라늄이 이제 92번이에요. 우라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는 우라늄까지만 사실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 있거든요. 존재하거든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집니다. 초신성 폭발은 갑자기 별이 한 뭐 며칠 사이에 엄청 밝아지거든요. 예, 그런 게 초신성 폭발이 있는 거고, 초신성 폭발의 잔해는 훨씬 더 격렬하게 돼요. 이런 건 행성성 성운이고, 초신성 폭발의 잔해는 훨씬 더 격렬합니다. 뭐 이렇게 막 공간이 찢어지는 듯한. 뭐 이런 거 실제 사진입니다. 이건 그래픽이 아닙니다. 이런 건 초신성 폭발의 잔해야. 이런 거. 이것도 실제 사진 같네요. 이것도 초신성 폭발의 잔해가 됩니다. 그런 게 이제 구글 어스나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시면 있어요. 구글 어스 같은데.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중심부에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초신성 폭발하고 난 다음에는 블랙홀이나 중성자별 이런 게 만들어져요. 중성자별도 워낙 그 밀도가 커서 중력이 큰데 블랙홀은 더 큰 거야. 그래서 빛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초신성 폭발하고 남은 중심부의 밀도가 큰 중성자별이 되는데, 남은 중심부의 질량이 매우 클 경우에는 빛조차 중력이 빛을 잡아당길 수가 있거든요. 공간을 왜곡을 해서 빛의 경로를 이제 바꿀 수가 있거든. 빛조차 탈출하지 못하는 블랙홀이 된다. 자, 이게 초신성 폭발의 잔해고, 우주 공간으로 이런 물질들이 방출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퍼져나간 애들이 또 모여서 새로운 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구에 금도 있고 우라늄도 있고 철도 있고 탄소도 있고 막 이렇잖아. 그러니까 지구가 생겼다라는 것은 사실 태양계 근처에서 태양이 형성되기 전에 초신성 폭발이 있었던 거예요. 그 초신성 폭발 결과 뭐 이렇게 막 뻗어나간 애들이 다시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구가 된 거야. 이해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탄소나 뭐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 거는 그 전에 별에서 그런 원소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엄청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개념 숙속 1번. 우주에서 가장 많은 질량을 차지하는 원소는 수소가 되겠지요. 사람과 지구는 공통적으로 산소가 가장 많다.
아니에요. 예. 만약에 지각이라고 하면은 그거 맞는데 지구에는 철이 가장 많고 사람에는 산소가 제일 많아요. 지구와 사람을 이루는 주요 원소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되었다. 맞아요. 이게 별의 진화 과정입니다. 원시별은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서 온도와 압력이 커지고 주계열성 중심부에는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헬륨의 원자핵, 헬륨이라고 그냥 할게. 원래는 원자핵이겠지만 헬륨이 생성이 되고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까지입니다. 철. 근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할 때 생성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자, 여기까지 태양계, 뭐 태양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런 것까지 했고, 이제 지구.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도 이제 성운이 있어야 돼. 성운 같은 게. 우리 은하 나선팔에 있던 성운 주변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 이게 일어나고 난 후에야. 그러니까 우리 은하가 이렇게 있는데 나선팔이 여기 나선팔이죠. 나선팔에 성운이 많아요. 나선팔의 성운 부분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 그래서 태양계를 이루는 성운이 만들어질 거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충격 같은 게 있어야지 밀도가 불균일해지면서 이런 성운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요하게 있는 거는 밀도가 일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생기기 어려운데 어떤 충격이 있어야 돼. 과학 동화에 보니까 어느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쯤 우리 은하랑 어떤 은하가 이렇게 충돌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더라고요. 네. 은하들도 충돌하거든요. 은하가 이렇게 충돌하면서 이렇게 균열이 생기면서 이제 서로 이제 밀도가 이제 달라지면서 별들이 그때 많이 만들어졌다. 네, 뭐 이렇게 써있긴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요 의미는 초신성 폭발이 있고 난 후에 만들어져야지 지구에 금 덩어리가 있지. 지구에 금이나 뭐 우라늄이나 이런 게 있지. 지구에 금이 있잖아. 그리고 성운이 수축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돼? 원시 태양이 만들어질 건데 수축을 하면서 이게 또 회전을 하기 시작해. 회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원반 부위가 생깁니다. 중심부와 원반부가 생깁니다. 중심부는 원시 태양이 될 거고, 이 원반부에서는 또 애들이 막 충돌하면서 미행성체라고 하는 게 먼저 돼요. 미행성체. 아직은 행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시 태양이 생기고 미행성체가 생겨요. 원시 태양은 아직 핵융합은 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핵융합을 하면 태양이라고 할 거야. 별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원시 태양의 경우에 중력 수축으로 온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이 원반 부위에 큰 고리 같은 게 생겨요. 거기에 가스, 먼지 이런 게 뭉쳐가지고 미행성체가 돼요. 근데 이 미행성체가 처음에는 되게 많았어. 막 수십 개 있었던 거야. 미행성체니까 훨씬 더 많은 거지. 뭐 수천 개 막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근데 그런 애들이 점차 모여. 가다가 꽝 부딪혀서 모이고 점점 커져서 원시 행성이 되는 거예요. 원시 행성. 원시 태양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태양이라고 하는 거고요. 미행성체가 서로 충돌하면서 원시 행성이 돼. 원시 행성도 수십 개가 있었어. 지금은 수금지와 목토천에 행성이 8개만 있는데 더 많았어요. 그런 애들이 성장하면서 행성이 된다. 남은 가스와 먼지는 태양풍에 의해 이게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잖아. 그러면 이게 에너지가 이렇게 와요. 태양풍이 있어. 그럼 여기 이런 것들을 남은 애들을 바깥층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이제
태양의 저 바깥쪽에는 이런 게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태양풍에 의해 태양계 바깥으로 보내져서 현재의 태양계가 형성되었다. 이해 갑니까? 이게 태양과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요거는 이제 성운설이라고 해요. 성운설이 거의 확실하죠. 가장 타당한 학설이죠. 근데 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태양계를 돌고 있는 그 행성들의 공전 궤도가 거의 비슷해요. 그쵸? 공전 궤도가. 만약에 태양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어떤 떠돌이 행성이 지나가다 중력 때문에 이끌려 가다가 여기서 돌아야지. 그러면 이게 일정하겠어? 일정할 이유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 성운설이 가장 유력한 거고 뭐 맞는 거지. 그 다음에 태양계 바깥쪽에 작은 천체들이 분포하고 있는 카이퍼벨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거보다 더 바깥쪽에는 이제 오르트 구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르트 구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태양계 바깥쪽에. 자, 이렇게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이 엄청 오래된 역사를 뭐 거의 한 30분, 1시간 만에 다 배우는데 지금은. 자, 태양계와 지구의 고체 물질 형성.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태양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성운 원반을 이루는 물질이 달라진다. 무거운 게 중력이 더 크니까 태양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에 가까운데 무거운 원소들이 분포하는 거예요. 무거운 원소들이 중력이 크기 때문에 무거운 원소들이 분포하죠. 가까운 쪽에 무거운 원소들이 모이는 거야. 그래서 지구형 행성은 밀도가 어떻니? 밀도가 크죠. 암석으로 돼 있고. 근데 목성형 행성은 가벼운 애들로 돼 있죠. 밀도가 작죠. 그래서 태양에서 가까운 쪽에서는 지구형 행성, 태양에서 먼 곳에서는 목성형 행성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속이나 암석 이런 애들이 있고, 저 뒤쪽에는 좀 더 가벼운 기체 성분이 더 많습니다. 자, 온도. 태양에 가까우면 온도가 높아요. 메테인과 같은 가벼운 물질은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철, 니켈, 규소 이런 녹는 점이 높고 무거운 물질이 남아서 미행 성체가 형성이 됩니다. 원시 행성이 무거운 물질들을 끌어들여서 암석 성분의 지구형 행성이 됩니다. 주로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평균 밀도 크다. 수금지화가 그렇다. 태양에서 먼 쪽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기체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액체나 고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어서 행성들을 안 빠져나가요. 이런 암모니아나 뭐 메테인 이런 애들이. 그리고 미행 성체가 형성이 되고, 원시 행성이 수소나 헬륨 등 가벼운 기체를 끌어들여 온도가 낮으니까 잘 탈출을 안 해. 이게 온도가 높으면은 가벼운 기체들은 지구를 막 탈출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태양에서 거리가 머니까 온도가 낮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체 성분들이 모여서 거대한 목성형 행성이 되죠. 자, 지구형 행성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평균 밀도가 작다. 목토천해가 그렇다.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곳일수록 무거운 원소가 남는데, 이러한 원소는 태양계에서 소량 존재하여 행성이 크게 성장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지구형 행성이 작은 이유를 말하는 거죠. 지금 지구형 행성이 목성형 행성보다 더 작은 이유는 그렇다는 거죠. 지구형 행성은 목성형 행성에 비해 크기가 작다. 자, 태양계 행성까지 했고, 이제 지구입니다. 지구는 태양과 가까운 곳에 형성됐고요. 암석 성분으로 되어 있고, 행성을 이루는 물질의 재료로 하여 생명체가 탄생하였다.
일단 지구 미행성체가 자꾸 충돌하다 보면 지구 크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이게 커지는 거야 지금, 그쵸? 커지고 커지다가 얘네가 뭐 이산화탄소 같은 게 두껍게 있었습니다 이때. 그리고 자꾸 부딪히다 보면은 이게 에너지가 높아져 가지고요 온도가 올라가요. 아 여기서 그렇구나. 여기서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서 마그마가 녹아. 마그마의 바다. 이게 그냥 바다가 아니라 마그마의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 전체적으로 녹아 있다고. 마그마의 바다. 자, 미행성체가 충돌하면서 크기와 질량이 증가를 하고요.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된다. 충돌하는 열에 의해 지구 온도가 상승한다. 지구 전체가 거의 녹아 마그마 바다가 형성되었다. 근데 액체 상태로 되어 있으면 무거운 애는 자꾸 어떻게 돼? 가라앉아요, 무거운 애는. 그래서 마그마의 바다가 된 후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됩니다. 무거운 애는 가라앉아요. 철, 니켈 등 무거운 원소는 가라앉습니다. 그 다음에 핵을 형성하였고 규소나 산소, 가벼운 물질들은 위로 떠올라 멘틀이 형성이 되었다. 이해 가시죠? 이거 핵이 왜 생기는지. 그 다음에 점차 식어요. 원시 지각. 마그마 바다였는데 얘가 식으면서 지각이 돼. 지각. 딱딱한 껍데기. 그 다음에 수증기가 응결하여 식으면서 이제 물이 수증기가 응결하여 물이 돼서 바다가 만들어졌다. 이때는 바다죠. 이때는 이 마그마 바다랑 달라. 그리고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원시 대기 성분의 변화. 질소라는 거는 원래 이게 삼중결합을 하고 있는 그런 애여서 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러지를 않아요. 그래서 질소는 요게 이제 46억 년 전이죠. 여기가 46억 년 전부터 해서 비슷하게 있어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원래는 제일 많았는데 점차 물에 녹아. 이게 줄어드는 이유가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아. 근데 녹으면 탄산이 되는데 그게 칼슘이랑 결합하면은 탄산칼슘이 돼가지고 석회암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바다에 녹은 다음에 석회암으로 지금 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었고,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많으면 못 살아요 생명체가. 그 다음에 언젠가부터 산소가 이렇게 슥슥슥 생기기 시작했는데, 산소는 광합성을 해야지 만들어지거든요. 자, 바다에 광합성 생물이 등장하면서 뭐 이런 거 남세균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남세균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남세균이 등장하면서 광합성을 하니까 점차 산소가 많아져서 지금은 거의 한 21% 정도 차지하죠, 산소가. 이산화탄소는 많이 줄어들었고,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게 중요하지.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줄어들어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요 얘기도. 자, 처음에는 수소, 이산화탄소, 질소, 수증기 등이 있었는데 수소는 자꾸 탈출을 해요. 지구 중력이 작고요, 온도도 높기 때문에 자꾸 탈출했고, 질소와 같은 무거운 기체가 남아 대기를 이루고 있다가 현재의 대기 조성으로 변한 거죠.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은 다음에 암석이 된 거고, 석회암 같은, 산소 같은 경우에 이제 남세균 출현하면서 광합성으로 점차 많아진 거다. 자, 개념 쏙쏙 3, 4, 5번 한번 해보시고,
회전하면서 물질이 퍼져나가 크기가 점차 커졌다. 아니야, 맞는 말 같지만 성운은 원래 수축을 하면서 태양계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커지는 거 아닙니다. 태양계 성운의 중심부에 원시 태양이 형성된다. 맞고. 미행성체들 충돌하여 결합하는 과정에서 원시 행성이 형성된다. 맞고. 그 다음에 태양으로부터 가깝게 있고 온도가 높은 환경에서 형성되는 것은 지구형 행성이고요. 수소, 헬륨 등을 끌어들여 기체 성분의 행성이 되었다. 목성형 행성이고, 철, 니켈, 규소 이런 무거운 물질로 되어 있는 것 지구형 행성이고요. 토성과 천왕성은 목성형 행성이고. 자, 시간 순서대로 이게 가장 마지막이고, 요거고, 마그마 바다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핵과 멘틀이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으면서 원시 지각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좀 쉬었다가 내신 사탄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이 내신 타타 문제를 좀 풀어봐 주세요. 네. 1번부터 17번까지만. 풍부하다의 기준이 뭡니까? 뭐예요? 풍부하다의 기준이 뭐예요? 풍부한 거지. 네. 풍부한 거 같아요? 1, 2, 3등 안에 들어? 그건 아닌데. 네, 그건 안 풍부한 거지. 지구에는 봐봐 이게 지구 구성 원소 풍부해? 아니죠. 아니잖아. 지구의 구성 원소를 보시면 되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내신 탄탄하고. 하여튼 문제를 풀면서 항상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구의 수소와 헬륨이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뭐 없는 건 아니지만 뭐 풍부한 건 아니고. 자, 지구 몸에 가장 많은 원소는 산소이다. 산소가 가장 많고요. 이건 질량비로 따지는 거예요. 질량비로. 지구와 사람을 이루는 대부분의 원소는 우주에 나이가 38만 년이 되었을 때는 수소 헬륨만 생겼지, 이 이후 한 10억 년 정도는 지나야지 별이 생기고 이래요. 별 내부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거다. 요때는 수소 헬륨만 생긴 거고요. 2번에 자 가는 지구라고 되어 있고요. 제일 많은 거 1, 2, 3등은 그래도 외워 주셔야 됩니다. 철, 산소, 규소. 사람은 산소가 제일 많고요. 산소, 탄소, 수소. 그래서 A, B, C, D. 철, 산소, 탄소, 산소. 철, 산소, 탄소, 산소. 철, 산소, 탄소, 산소. 1번. 별의 탄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별은 성운 내부에 밀도가 큰 곳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밀도가 커야지 중력도 커서 모입니다. 하나의 성운 내 여러 개의 원시별이 형성이 되는 거 맞아요. 성운이 훨씬 큰 겁니다. 별보다. 성간 물질이 수축하여, 이게 성간 물질이란 말은 별과 별 사이 물질인데 그냥 우주에 떠도는 물질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게 수축하여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면 원시별이 된다고 하고요. 1000켈빈이 아니에요. 1000만 켈빈이 돼야지 주계열성이 되는 거예요. 1000만 켈빈이 돼야 돼. 자, 별은 핵융합 반응에 의해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방출한다. 맞죠? 4번. 양성자가 모여서 이제 이렇게 이 변환 과정이 있습니다. 아무튼 헬륨이 되는 거고, 주계열성에서 일어나고, 질량은 이거 4개 뭉친 거 말하는 거예요. A보다 B가 크다. 이게 틀렸고요. 질량이 줄어들어요. 질량 결손. 자, A와 B의 질량 차이만큼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고,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었을 때 일어나고요. 태양 내부에서도 이러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태양은 지금 주계열성 단계다. 주계열성. 자, 5번에 자, 주계열성 내부에 B는 수축하는 거니까 이거 중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내부 압력이라고 표현을 해요. 내부 압력. 중력이 맞고, 아니네. A는 내부 압력이고요. B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 생긴 압력이다. 아니죠. 방향을 좀 보셔야죠. A는 퍼져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지 않아요? 근데 아, B야? 아니지. B는 중력이잖아. 아니죠. A가죠. 주계열성에서 A와 B가 평형을 이룬다. 맞습니다. 답이 2번. 그래서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별의 진화 과정인데, 자, 주계열성부터 시작을 해야 되네요. 주계열성부터 시작하는데, 지금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애야 주계열성이었다가 초거성 아니고요, 적색 거성이 되고,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태양 정도면, 태양보다 크면 초거성, 초신성, 블랙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느 별인데 나중에 백색 외성이 됐죠? 뭐 이건 어떤 정도야? 태양 정도지. 태양 정도. 태양 정도면은 초신성 폭발 과정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적색 거성이 제일 알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가 과정에서 표면 온도 낮아진다. 이거 맞아요. 커지면서 표면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표면인지 중심부인지 보고 풀어야 되는 겁니다. 중심부는 온도가 올라가는데 표면은 이게 커지면서 온도 낮아져요. 나 과정에서 중심부 밀도 작아진다. 이거 중심부 밀도는 커집니다. 이게 수축을 하기 때문에. 백색 외성은 되게 밀도가 커요. 밀도가 큰 그런 이것도 별이긴 한데요. 백색 외성이 되는 거고,
질량의 태양보다 매우 큰 별 아니고 태양 정도. 자, A 중심부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원소는 철까지 못 만들어요. 적색 거성은 이제 탄소나 산소까지만 만들어. 철까지 만들려면 초고성이 돼요. 초고성. 자, 8번에 태양 정도. 그럼 여기는 탄소나 아니면 산소. 탄소, 산소 둘 다 쓰세요. 탄소나 산소. 그 다음에, 자, 요거는 태양보다 훨씬 크죠? 10배 이상. 태양보다 큰 별. 태양보다 큰 별이고, 주계열성 단계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둘 다. 주계열성 단계는. 나는 탄소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맞습니다. 초고성일 때 철까지도 만들어집니다. 철까지도. 다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맞습니다. 초신성 폭발할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고, 라는 별의 중심부가 팽창을 형성된다. 이거는 되게 밀도가 큰 거고, 이거는 수축을 해야 돼. 수축을 하면서 밀도가 엄청 큰 중성자 별. 만약에 더 크다 그러면은 블랙홀까지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10번 옳지 않은 거. A는 철이다. 산소, 규소, 이거 철 맞아요? 중심부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가 분포되어 있고, A보다 무거운 원소는 핵 분열에 의해 형성되는 게 아니라, 무거운 게 만들어지려면 핵들이 융합을 해야 돼. 핵 융합. 초신성 폭발할 때 핵 융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에서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되고, 이 별이 만든 원소는 초신성 폭발로 방출돼요. 방출되는 거 맞아요. 퍼져나가죠. 별 내부에서 철까지만 생성되는 까닭을 서술하여라. 철이 가장 안정한 원자 핵이기 때문이다. 근데 지구에는 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있느냐라는 거죠.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생기는 거죠.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12번 이거 그림 보고 아셔야죠, 그쵸? 요거는 행성상성운, 요거는 초신성 폭발의 잔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개성운이라고 아까 보니까 그렇게 되겠는데, 개성운. 자, 가의 중심부에서 백색 외성이 형성될 수 있어요. 여기 백색 외성이 있어요. 여기 가의 중심부에서 형성된 천체는 철을 생성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런 건 아니고요. 핵융합 반응이 이제 멈춰 있는 상태고, 더 이상 핵융합 반응 안 하고요. 나가 되는 과정에서 별을 만드는 물질이 방출된다. 맞고요. 주계열성일 때 질량은 가가 나보다 컸다. 나가 크죠. 나가 큽니다. 기억되고 1번. 자, 13번에 태양계 형성 과정. 성운이 먼저 만들어지고, 자, 원반, 이제 성운이 수축하면서 회전하면서 원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미행성체라고 하는 게 먼저 만들어져야 돼. 미행성체. 더 작은 애. 그 다음에 원시 행성. 나중에 원시 행성들끼리도 모여서 행성이 되는 겁니다. 태양계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성운이 수축하여 중심부에 원시 태양이 형성되었다. 괜찮고요. 성운이 회전하면서 납작한 원시 원반이 형성되었다. 괜찮고, 성운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회전이 점차 느려졌다. 수축을 하면서 회전이 빨라지거든요. 이게 틀렸고요.
미행성체가 충돌하면서 원시행성 만들어지고 원시행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원시지구도 형성되었다. 맞고요. 답은 3번이고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 중 서로 다른 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원인을 서술하여라. 가는 이제 회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가는 성운이 회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회전하였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나는 이거는 좀 뭐 서술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위치 에너지가 뭐 열 에너지 바뀌는 건데 아무튼 중력에 의해 수축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중력에 의해 수축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예, 16번. 자, A는 지구형 행성, B는 목성형 행성 맞지요? 기억 맞고. 자, 원시 행성을 형성한 미행성체를 이루는 구성 물질의 녹는 점은 A보다 B에서 낮다. 녹는 점이 A가 높다. 맞아요. A가 이제 무거운 원소들이고 녹는 점 높아요. A보다 B에서 형성된 행성의 평균 밀도가 작다. 맞죠? 그쵸? B가 지금 목성형 행성이고 기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5번이 답이고 17번. 자, 가에서 나로 될 때 지표는 점차 냉각되었다. 아니죠. 이게 미행성체가 충돌할 때 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아. 그래서 온도가 올라간 거고 중심부 밀도는 가보다 다에서 커졌다. 이게 맞는데 왜냐면 이때는 그냥 뭐 암석들이 이렇게 뭉쳐 있는 거였는데 그랬는데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되고 나서 핵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다가 더 가보다 다에서 컸다. 맞죠? 가보다 다에서 밀도가 더 커집니다. 그 다음에 원시 바다는 아직 지각이 형성되기 전이잖아. 이거는 나다는 지각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라 사이겠죠. 예, 다라 사이에서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고 라의 생명체 육지에는 지금 뭐 오존층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예, 특히나 그래서 뭐 육지의 생명체는 되게 나중에 고생대 이후에나 출현하는 겁니다. 가나에서 지구 질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 왜냐면 미행성체가 자꾸 충돌하면서 늘어나는 거예요. 지구 크기도 커지는 겁니다. 자, 1등급 도전하기는 좀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A는 우주 초기 진화 과정에서 생성되었다. A가 뭔데? A가 우주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수소죠, 수소? 이거 맞죠? B는 뭔데? B는 철이죠. 초신성 폭발할 때 생성되었다. 아니에요. 예, 그 전에 초거성 내부에서. C는 지구의 대기와 해수에도 풍부한 원소이다. C가 뭔데요? C가 산소죠. 대기의 21% 정도면 풍부한 거야. 물은 또 산소로 돼 있으니까, 산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답은 3번이고요. 자, 가와 나는 어느 원시별과 이로 형성된 주계열성.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잘 보시면 원시별은 계속 수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은 핵융합 반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쵸? 그 A는 이제 중력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고, 나중에 요게 지금 팽창하는 힘이 있잖아요. 이거를 내부 압력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수축하는 힘과 팽창하는 힘이
평형을 이루고 주계열성이고 지금 핵융합 반응하는 거고 수소 핵융합 반응하는 거죠. 주계열성은 이런 상황입니다. 가에서 A는 원시별을 수축시키는 힘이다. 맞지요? 그쵸? 중력이. 나에서 B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 생긴다. 맞아요. 내부 압력. 나에서 A와 B는 평형을 이룬다. 맞지요? 그래서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5번이 답이고. 자, A는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 형성된다. A는 헬륨이 핵융합 반응이 되면 탄소나 산소로 될 수 있어요. 탄소까지만 쓸게 일단. 되고 별의 질량은 나가 더 큰 거야. 나가 철까지 지금 B는 철이죠. 철. 나는 급격히 팽창하다가 폭발하여 초신성이 된다. 그게 돼요. 나는 나중에 이건 지금 초고성 단계인데 지금 초고성 이거는 초신성 됩니다. 태양은 나와 같은 형태로 진화한다. 아니죠. 태양은 질량이 그렇게 큰 별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와 같은 형태로 진화를 하는 거죠. 디귿 틀렸나? 아, 요 말이 조금 틀렸네. 아, 미안해. 요거 디귿 틀린 게 이게 나중에 수축하다가 폭발해요. 아, 이거 조금 이게 수축하다가 못 이겨서 폭발해요. 그게 좀 틀렸네요. 이게 디귿은요, 내가 잘못 설명했네. 디귿은 급격히 핵융합 반응이 멈추고 수축하다가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 1번 골라주시고, 자, 지구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 철, 니켈 등 물질이 멘트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얘는 뭐야? 핵이죠. 핵에 많아요. 철, 니켈은. 멘틀은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소, 규소 이런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감남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구 탄생 초기에는 화산활동으로 많은 기체가 분출되어 산소, 질소가 대기 주성분이었다. 산소는 나중에 있고 대부분 초기에는 사실 이산화탄소가 많은 거예요. 이산화탄소. 질소는 예전에도 많긴 했지만 산소는 나중에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생겨나고 나서 이제 생기는 겁니다. 원시 바다가 형성된 이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이 감소되었다. 그렇죠. 왜냐면 바다에 녹아.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아. 탄산 이온이 돼. 근데 요런 게 칼슘이랑 결합을 해. 탄산 칼슘이 되는데 요런 게 석회암이 돼요. 석회암. 요런 과정에서 감소하죠. 답은 2번 골라야겠네. 원소의 주기성 32쪽. 자, 32쪽 해보겠습니다. 자,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기본 성분이야. 너네 이제 2학년 되니까 2학년 1학기 되면 원소에 대해서 또 배워요. 요 단원 할 때는 조금 잘 이제 보시면 좋겠네요. 정의가 있어. 원소의 정의. 기본 성분.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사실 기본 입자라는 개념이 좀 바뀌긴 했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쿼크랑 전자가 기본 입자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정의 자체는 일단은 기본적인 입자를 원자라고 해요. 기본 입자는 원자라고 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성분은 종류를 말하죠. 종류. 그거는 원소라고 표현해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원소는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110종류다. 약 110종류. 원래는 118종이야. 118종. 118종으로 나오는 책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좀 애매하게
110여 종이다라고 하는 책도 있고 120여 종이다 이렇게 하는 책도 있는데 원래는 정확하게는 118종이 됩니다. 한 종류의 원소만으로 물질을 구성하기도 한다. 뭐 그런 게 이제 금이나 예를 들어서 철이나 아니면 뭐 산소는 이제 O2나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오존이나 O3 이런 거는 한 종류의 원소만으로 되어 있는 거지. 근데 다른 원소랑 결합을 하여 물질을 구성하는 애들은 화합물이라고 부르는 거죠. 화합물. 뭐 물이나 아니면 뭐 NaCl, 염화나트륨, 뭐 이산화탄소 그런 거는 화합물이 되는 거죠. 자, 원소의 종류는 118종밖에 없지만 물질은 엄청 많아요. 뭐 수천만 가지가 있어요. 뭐 한 3천만 가지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합을 하면은 새로운 물질이 되니까. 자, 주기율,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주기적이다, 주기율이 있다. 마구제비가 아니다. 패턴이 있다. 주기율표,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원소들을 배열한 표. 이게 원소가 처음에는 지금처럼 다 뭐 118종 있다 이런 게 다 밝혀진 게 아니야. 그래서 뭐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원소라고 하는 애들 가운데 3개씩 쌍을 이루어서 존재하며 비슷한 애들이 원소들 사이에 원자량이 일정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밝혔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게 성질이 비슷해요. 리튬, 나트륨, 칼륨이 이런 거를 새쌍 원소라고 하고 이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원자량 같은 걸 알고 있거든요. 원자량 이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이 가운데 있는 애야. 그러니까 이렇게 원자량 증가가 일정하게 증가해요. 밀도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아무튼 3개의 비슷한 원소들이 뭔가 일정한 관계가 있다. 그런 거를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인 성질이 있다 이런 거 알아내요. 데베라이너가. 그 다음에 멘델레프는 당시에 알려져 있던 63종의 원소에 자, 이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세요. 원자량 순으로 배열해. 원자량 순으로. 원자량은 뭐냐면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거운 거,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순으로 배열하여서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발견하였다. 최초에 이제 주기율표를 만드는 건데, 자, 그런데 성질을 벗어나는 애들이 몇 개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르곤은 지금 기체 상태이고요. 비활성이고, 그러니까 뭐 반응을 안 하고, 얘가 원자량이 한 40 정도 돼요. 원자량이. 근데 40이야. 요 18이라 써져 있는 건 번호예요. 원자 번호. 근데 원자 번호랑 원자량이랑은 좀 틀리거든.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고요. 원자량은 중성자 플러스 이건 이제 질량수라고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데, 하여튼 질량수가 중성자 플러스 양성자야. 근데 아르곤은 중성자가 22개 있고 양성자가 18개 있어요. 아르곤은. 그래서 더하면 40이야. 근데 칼륨이 39 같은데 원자량이 39야. 봐. 그러면 질량수가 39라는 소린데요. 얘는 양성자가 19개 있고
19번이면 양성자가 19개 있는 거예요. 중성자가 20개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르곤이 나중에 발견이 돼요. 근데 아르곤의 원자량이 40이고 칼륨의 원자량이 39니까 누가 무거워? 아르곤이 무겁죠. 그러면은 멘델레프가 배열을 할 때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하기 때문에 아르곤이 무거우니까 아르곤을 여기다 두고 칼륨이 가벼우니까 칼륨을 여기다 놔야 돼.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안 맞아요. 리튬, 나트륨 다음에 칼륨이랑 비슷한데 아르곤이 오면은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거는 이제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 멘델레프가 그거는 이제 잘한 거야. 자기가 막 우기지 않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주기적인 성질이 원자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성자 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양성자 수가 이제 현대적인 주기율표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자, 멘델레프는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지만 모즐리는 원자량이 아니라 원자를 이루는 양성자 수로 배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성자는 전하가 없어서 아르곤의 중성자가 22개 있다라고 해서 특별히 뭔 화학적인 그런 영향을 안 줘요. 그냥 무게만 증가돼. 질량만 증가돼. 양성자 수가 18개 있는 거랑 19개 있는 거는 화학적으로 이게 작용을 해요.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모즐리가 양성자 수로 그거를 원자 번호라고 얘기합니다. 원자 번호를 양성자 수로 먹여요. 그래서 현대적인 주기율표가 나온 거예요. 모즐리 이후에 자, 멘델레프는 원자량 증가 순으로 놔뒀지만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원자 번호가 뭐야? 양성자 수로 나열하여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같은 세로줄에 요렇게 세로줄 같은 세로줄에 오면 비슷한 거예요. 같은 세로줄에 그게 배열하였다. 요게 이제 현대적인 주기율표야. 현대적인 주기율표고 여기 보면 이제 맨 끝에가 이제 오네가손이라고 하는 애가 지금 118번이에요. 자, 그래서 족이라는 거는 이제 같은 족속이면은 비슷한 겁니다. 우리 부족 뭐 이러면 비슷한 겁니다. 족은 이렇게 1족, 2족, 3족, 4족, 5족, 6족, 7, 8, 9, 18족까지 있어요. 세로줄. 근데 주기는 가로줄.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어요. 가로줄. 한 줄, 두 줄, 2주기, 3주기, 4, 5, 6, 7, 8, 9가 아니고 란타넘종은 원래 여기 들어가야 돼. 이렇게 6주기야 원래. 악티움종 여기 들어가야 돼. 근데 이걸 여기다 껴넣으면 너무 길잖아. 그 책에 쓰기도 어렵잖아. 그래서 여기다 그냥 빼놓은 거야 이거는. 란타넘종과 악티움종. 원래 근데 요런 이유는 있어. 사실 F오비탈에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어찌됐건 7주기까지 있는 거예요. 7주기까지 8, 9주기 있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대략적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은 주기율표의 왼쪽과 가운데, 자, 봐봐, 요 주황색이 금속이야. 수소를 제외하고는 왼쪽하고 가운데가 다 뭐야? 이게 다
금속이에요, 금속. 금속이 훨씬 많아. 종류로는 금속이 많아요. 그 다음에 주기율표의 오른쪽 요 녹색, 여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요 녹색 요런 애들은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 3년 됐어요. 니오늄 뭐 이거 일본에서 만든 거야. 모스코뷴 뭐 이런 거 러시아 쪽이겠다, 모스크바 쪽이겠다, 그쵸? 테네신, 오네가손 뭐 이런 거는 얼마 전에 만들었어. 근데 이게 만들어도 수명이 한 20초? 뭐 이렇게 밖에 안 가요. 왜냐면 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가만히 냅두면 이게 붕괴를 해요. 이게 양성자가 118개 있다라는 건데, 양성자들끼리 뭐 할 것 같아? 플러스인데? 플러스들끼리 모여서 뭐 할 것 같아? 전류 전류 걸려요? 아닌가요? 밀어내요, 밀어내. 밀어내니까 얘가 이게 오래 못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는 92번까지만 사실은 있어요. 92번 넘는 거는 다 사람들이 입자가속기로 꽝 충돌해가지고 만든 거야. 근데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 놨는데 얘는 금방 붕괴를 하기 때문에 성질 같은 거 알아보기가 좀 어렵지, 사실은. 어찌됐건 92번까지만 천연적으로 존재를 하고, 나머지는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요 상태, 금속이 제일 많고, 비금속, 금속이 아닌 게 비금속입니다. 비금속이고, 수소만 여기 있어요, 수소만. 그 수소곤 1쪽이어도 얘네랑 비슷하지 않아요, 수소는. 수소만 예외적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세로줄이 있는 애들이 비슷한 거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준금속이라고 있지, 준금속. 준금속은 금속이랑 성질이 좀 비슷한데 금속은 아닌 거야. 준금속은 굳이 따지자면 비금속이야. 뭐 그런 상태고, 자, 색깔, 요 글자 색깔입니다. 글자 색깔. 까만 색깔들은 고체고, 빨간 애는 두 개밖에 없어요. 수은. 이거는 상온에서 액체 상태고, 파란 애는 주로 여기가 파란 애들. 파란 애, 기체로 존재하는 애들, 요런 애들. 나머지는 대부분 고체 상온에서. 그 다음에 빨간 애는 브로민과 수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금속 원소는 왼쪽 가운데 대부분 고체, 수은만 액체. 금속의 특징, 특유의 광택이 있다. 뽀짝뽀짝해요, 이게. 이럴 이유가 있어요, 원래. 전자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자유전자가 많아서. 열과 전기가 잘 통한다.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 뭐 이렇게 구부러지거나 펴지거나 이런다. 이거 막 망치로 때려도 깨지는 게 아니잖아, 그쵸? 양이온이 되기 쉽다. 전자를 잃고 알루미늄, 구리, 철 등이 있습니다. 비금속은 주기율표상의 오른쪽에 있는데 수소만 예외적이고, 대부분 기체 고체인데 브로민은 액체고, 금속 광택 없고요. 광택이 없고요. 열과 전기 잘 통하지 않고요. 흑연만 잘 통해, 흑연만. 음이온이 되기 쉽다. 18쪽은 이온이 잘 안되고, 질소, 산소, 인 이런 것들은 준금속이다. 얘는 수소까지만 풀고 가겠습니다. 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으로, 성분이라고 말하면 원소라고 말하셔야 돼요. 원소. 데베라이너는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고요. 멘델레예프도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는데, 모즐리는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하는 거예요. 모즐리는 원소의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된 게 맞아요. 현대 주기율표는 18개 족이죠. 18족과 7주기.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면 세로줄. 맞아요. OX오고. 자, 금속 원소는 대부분 고체. 광택 있고, 열과 전기 순도성 있고, 양이온이 되기 쉽고, 전자 잃어버려서 양이온이 되기 쉽고, 비금속은 오른쪽이고요. 광택 없고요. 대부분
열과 전기 전도성이 작고요. 18쪽은 대외하고는 음이온이 되게 쉽습니다. 숙제를 조금 내줄게. 39쪽, 40쪽에 1번부터 8번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숙제는 1번부터 8번까지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했습니다.